오늘 만나보신 모델은 마세라티의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이식받은 모델이죠. 르반테 하이브리드인데요. 자,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토요타나 혼다 혹은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뒤에서 나누기로 하고, 자, 중요한 것은 2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럭셔리카, 거기다 이와 같은 덩치를 갖고 있는데 고작 2리터? 뭐 귀블레 하이브리드 때만 해도 뭐 충분히 만족할 만 했는데 조금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만큼 조금의 걱정도 앞서는데요. 자, 과연 마세라티 르반테 하이브리드가 저희의 이런 우려를 저버릴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면 상태 이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름용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미끄러짐이 좀 심할 수 있거든요. 온도가 적정하게 오르지 않았을 때는 특히나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온도를 확보한 이후 주행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부드럽게 감고 이렇게 코너에 들어가고 있을 때 역시 핸들링 감각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마세라티는 어떻죠? 그냥 비싸기만 한 인터넷 쓰레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타본 자와 타보지 못한 자. 저도 사실은 이제 마세라티 모델을 아주 예전에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그닥 뭐 그냥 그런 모델, 누군가 산다고 하면은 꼭 말렸던 그런 모델로 마세라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마세라티의 다양한 모델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올해 저희가 독자님들을 모시고 이벤트를 했을 때, 그때도 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잘 달리는데? 수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차가 달리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체감적인 것들을 충실히 담아낸 것이 마세라티의 장점인데, 현재 이 르반테 하이브리드 2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33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2리터 엔진으로 출력을 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죠. 자, 조금 잘 달린다 하는 2리터 모델 뭐가 있을까요? 국내 모델로 따진다면 아반떼 N이 있죠. 28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자, 그리고 BMW로 가면 2리터로 306마력을 내는 M13Y, 그리고 미니 모델들이 있죠. 메르세데스 AMG로 가도 306마력, 대략 300마력대 모델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뭐 4, 5급 이상으로 가면 뭐 380, 400마력 이상을 찍긴 하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모델이고, 일상 주행 그리고 즐기기 위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300마력 초반으로 세팅을 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엔진을 바탕으로 330마력까지 뽑았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최대 토크도 45.9kg 포스미터를 갖고 있는 만큼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덕분인지 현재 처음 제가 2리터 엔진을 달고 있는 만큼 차가 조금 더디게 나가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이 브랜드 자체가 지향하는 것이 내세우는 그 목소리가 매번 퍼포먼스인데, 하지만 지금 V6 엔진을 탑재했을 때와 다름없는 그런 성능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환경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일정 속도까지 모터의 힘으로 주행 가능한 EV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엔진의 구동 환경 또는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회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다 많은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도 조금은 큰 편입니다.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같지만 배터리 용량이 많이 작습니다. 때문에 모터만으로 주행하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자동차가 초기에 발진할 때 모터가 엔진을 도와주는 만큼 연료 절감에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급가속을 할 때도 엔진을 도와주기 때문에 순수한 내연기관 엔진보다 조금 더 나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엔진을 구동할 때도 벨트로 구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동을 막아 승차감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각 모델에 쓰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와 같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물론 모터 파워가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EV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용 자체는 불가능한데, 하지만 저속 환경에서의 이점을 충실하게 살려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연비 그리고 저속 승차감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법 잘 달려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르반테 하이브리드, 과연 발진 가속 성능은 어떤지 볼까요? (2리터) 엔진을 탑재한 르반테 하이브리드 6.2초대로 시속 100km를 돌파했습니다. 저희 팀은 8기통, 6기통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이렇게 다양한 르반테를 경험했는데 배기량 대비 효율로는 이번 르반테 하이브리드가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쓰는 제네시스 GV80 3.5 터보와 비교해도 더 빠른 성능이니 효율이 잘 입증되죠. 잠시 무게도 보겠습니다. 르반테 하이브리드의 무게는 약 2240kg 수준인데요. 무게 배분은 딱 50대 50에 맞춰져 있습니다. 2.2톤에 달하는 차체 무게를 감안하니까 앞서 보여드린 가속 성능이 조금 더 대단하게 느껴지죠. 자, 주행 특성 자체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뉴트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리어 쪽에 힘을 주는 이 구동 특성에 따라서 리어 휠이 조금씩 밀려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죠. 제법 안정감을 느끼면서 운전 재미를 추구해 준다는 점이 상당히 이점이 되는데요. 탄탄한 핸들링 성능, 여기에 적당한 파워트레인이 매칭이 되면서 물론 조금 더 과한 그런 성능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GTS나 트로페오를 택하실 수 있지만, 일상에서 즐기는 그리고 가장 가격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마세라티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만족감을 전하는 그런 고급 SUV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 마세라티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달라진 것들, 인포테인먼트 확실히 세련되지 않았나요? 마세라티의 각 모델들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로줄로 장식된 그릴에서 고성능 차다운 당당함도 느낄 수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다양한 르반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블루 컬러로 처리된 에어벤트, C필러 로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버전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을 비롯해 르반테 특유의 모습은 여전히 경쟁력이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세라티 디자이너들이 전면부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뒤쪽을 디자인할 때는 힘이 다 빠져서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네, 저도 이 얘기에 동감합니다. 특히 그란투리스모가 그런 경향이 좀 강했죠. 하지만 2021년 이후 신차들은 달라진 테일램프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진작 좀 이렇게 하지. 노면 온도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차가 의외로 이쪽이 조금씩 밀려주면서 재미를 주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균형감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는 입장, 여기서의 만족도만큼은 충분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려했던 것은 4기통과의 만남이었는데, 사실 기통수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 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 차가 몇 기통인지 아마도 모를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배기 사운드가 마세라티답지 않게 조금은 약해졌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때문에 이제 튜닝을 한 것인데, 네,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네, 배기가 줄어서 난 싫어, 차라리 상급 모델을 택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차 자체는 뭐 브랜드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타고 싶은 이유가 있었지만 배기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이것 자체가 난 부담이 되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낮아진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 반기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하는데, 자, 뭐 사람은 취향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V6 모델,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테스트했었던 뭐 디젤과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이 쓰임새 측면, 그리고 현재 완성도 측면에서는 4기통 모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부족할 것 같은데 제법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 리어가 살짝 미끄러지는, 다분히 이런 것들은 출력과 이 토크 수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바퀴까지 구동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제 힘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아쉽게도 제 성능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혀 길들이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65mm급 사계절 타이어, 일상에서는 무난한데 2.2톤에 달하는 르만떼를 급정지시키기까지는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테스트한 마세라티 역대 모델 가운데 가장 긴 제동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레이크 컨디션이 돌아온다면 대략 그래도 한 40m 내외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동 시스템이 좋은 마세라티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정상적인 노면 온도를 만났을 때는 뭐 당연히 좋은 그런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르반떼 하이브리드, 뭐 조금은 디튠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출력으로 볼 때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하지만 체감으로 느낄 때 적어도 V6를 대체하는 엔진, 최신 파워트레인으로서는 뭐 손색 없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차를 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통수가 보여주는 그런 감성적 측면을 중시하기보다 실용성, 이런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신다면 이 르반떼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매력적인 고급 SUV로서 가치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우려했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희석이 되었고, 인포테인먼트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건 정말 뭐 마세라티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이 반응성,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이 좋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만 업그레이드 된다면 시각적인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 아날로그 시계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오늘은 르반떼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